일단 첫 번째 이 보잉의 이게 개인적으로 그 뭐 보잉 그 기업에 있어서 사실상 추락 사고를 제외하면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 보잉은 항공기 생산량을 계속 늘려야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. 근데 현재 연방항공청 FAA에서 이 737 맥스 생산량 확대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러니까 얘네 표현에 따르면은 용납할 수 없는 품질 문제로 737 맥스 생산 확대 금지한다 이야기했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생산 확대가 중단되면은 뭐 보잉 주가 당연히 하락하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죠. 지난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항공사 실적 발표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 신규 항공기 생산이 차질을 계속 겪고 있어가지고 우리 항공사들이 이 오래된 비행기를 계속 쓸 수밖에 없다. 그러면서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자동차도 막 10년 넘고 20년 된 그런 거 막 계속 몰면은 수리할 때 돈이 비싸지 않습니까? 항공기도 이 구형 항공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에는 항공기 애프터마켓 시장이 계속해서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결국 수혜주는 항상 그 사상 초고가 랠리를 펼치고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소개해 주신 트랜스타임 그룹이랑 파커 하니핀, 헤이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다음 유나이티드 렌탈스 오늘 실적 상당히 좋아서 프리마켓에 약 5%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여기 매출이랑 EPS, 뭐 가이던스까지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왜 이렇게 실적 좋았냐 보니까 장비 대여 수요가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탈스 실적 볼 때는 이런 차량 생산성이라고 이 플릿 프로덕티비티 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 분기에는 마이너스 2.2%였는데 이번 분기에 플러스로 다시 전환됐거든요. 이 차량 생산성이 뭐냐면은 이제 얘네 이거 이 장비들 빌려줄 때 요금이 있는데 이 요금이 또 증가하고 그리고 더 비싼 장비를 빌려주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이제 장비를 안 돌리고 계속 빌려줘야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게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이 건설 장비 대여 수요가 상당히 뜨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. 뭐 분기 배당금도 10% 인상하고 또 내년 1분기까지 자사주 매입 15억 달러 예정이라고 합니다. 빅테크의 포드 PR이 주가가 빠지면서 PR이 낮아지는 이런 아주 안 음, 좋은 형태로 가고 있는 그런 어, 모습이고요. PEG도 덩달아 이제 좀 떨어지는데 큰 변화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60에서 지금 50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메타가 뭐 포드 PR이든 PEG든 그래도 뭐 이렇게 조합해 보면 좀 아직까지 여력이 좀 많다. 뭐 알파벳하고 음, 똑같죠, 그죠? 거의 근데 네, 알파벳이 좀 더 약간 더 이제 낮은 그런 부분이고요. 그다음 엔비디아하고 AMD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30배까지 올라왔는데 포드 PR이 음, 아 그렇지만 이제 뭐 AMD에 비하면은 뭐 아직까지 많이 낮은 거고 네, 그런 그렇죠.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테슬라에 대한 모건 스탠리는 그 생산량, 볼륨과 음,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예, 예, 결국 그러면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하겠냐? 제일 음, 낮은 쪽에다가 추정치를 깔 수밖에 없어요. 소위 말하는 레인지는 보통은 주잖아요. 음, 레인지를 주면은 뭐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것도 없으니 지금 24년, 25년 실적 추정치를 한 10에서 15%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AI를 이야기했지만 그대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. 그러니까 옵티머스하고 FSD 베타 테스트에 대한 그 비교적 피상적인 언급을 제외하면 테슬라의 모자를 벗은 진짜 AI 토끼는 없었다. 못 보여준 거죠, 진짜. 그러니까 피상적인 걸 왜 구체적인 걸 못 보여준 음, 거라는 거예요. 그렇게 어,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 대해 최대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음, 마법의 AI 총알을 던지고 있다. 그러니까 가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장기의 전망을 단기에 그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이제 가리려고 했다. 뭐 이런 거죠. 그죠? 다음은 최근에 이제 그 매그니피션트 7, 뭐 슈퍼 6에서 네, 어 이제 뭐 페뷸러스 5로 이거 이제 다섯 다섯 개로, 개를 페뷸러스 5로 이제 뭐 어,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배경에는 금리 인상이나 적극적인 금리 인하 기도 속에서 이런 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음, 지금 아웃퍼폼 하는 경향이다. 큰 것들은 금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, 거의 이제.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죠. 일론 머스크 한 말입니다. 한 말인데, 이걸 보시면 어떤 내용도 전망을
좋게 보여주는 그림이 없다. 그냥 있는 그대로도 있을 것 같고, 이렇게까지 약간 아까 이사님 말씀 성의 없다는 어떤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보여요. 낮은 이익 증가, 이익률이죠. 예, 프라핏 마진이죠. 그 왜 그러냐?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, 높은 금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것도 맞죠. 맞는 거예요. 금리가 높으니까 모든 게 다 소비가 안 되고 있고, 이것도 안 되겠죠. 근데 금리 인하가 없다면 당분간 그럴 거라 했는데, 사실은 테슬라가 금리에 이렇게 뭐 어떤 오름과 내림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그 정도의 기업이었습니까? 제가 보기엔 안 그랬는데, 예전에 굉장히 확신에 있었고, 어떤 자신감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일론 머스크? 상당히 조금 약간의 핑계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상당히 약간 제가 보기엔 좀 문제 있었고, 또 한 번 얘기합니다. 25% 의견을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분이 약 13% 지분을 보유하고 현재. 근데 여기다가 각각 옵션을 다 써버리면 20%가 올라와요. 20% 올라오거든요. 그럼 여기서 20%가 얼마였냐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약 260조 원의 본인의 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. 부. 여기다가 5% 던지면 얻는 게 뭐냐면요. 추가하는 게 얼마냐? 39조 원을 얹은 거예요. 39조. 그러면 딱 300조 원 되는 거죠. 아니 굳이 현재 20% 보유하고 있는 이 일대 주주가 굳이 5% 추가해서 260조 원을 300조 원 만들면 저는 그렇게 뭐 자기가 뺏길 수 있을 것 같다. 근데 이미 이 사회를 장악했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잘 이해가 안 가요. 이걸 반복한 것도 저는 이번에 안 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. 이건 별로 불필요한 내용이거든요. 이건 세 번째는 맞죠.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. 옵티머스는 빠르면 내년에 나온다. 이건 좋은 거예요, 이건 좋은 거죠. 근데 물론 아까 했지만 이걸 해줘야죠. 20%, 25% 해줘야지만 만약 안 그러면 나가서 만든다. 네. 약간 협박성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가장 기대했던 사이버 트럭에 대한 배송에 대한 문제, 그 다음에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면 좋은데 결국 배송이 약간의 지연되고 안 좋았던 게 뭐냐? 수요는 좋은데 생산 문제였다.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부품이 안 오고. 소형 크로스오버 차량은 내년 나오는 거 2만 5천 달러짜리. 근데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했고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거든요.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어떤 전망을 느꼈습니까? 조금 실망스러울 밖에 없다.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